오늘 마켓 비하인드는 IM증권 이영훈 이사 매주 화요일 날 모시고 있습니다. 이사님과 오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코스피가 장중에 3%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길래 좀 되게 이거 좀 쫄리더라고요. 마음이 심장이 좀 쫄깃쫄깃해지던데 코스닥도 3% 결국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관세 이거 사실 예상했던 건데도 충격이 굉장히 크네요. 설마 했던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시대의 도래를 좀 실감할 수 있었던 게 꼭 그 양반 스타일이 자기네 증시 끝날 때쯤 돼가지고 뭐 발표하고 우리가 액션 못하는 꼭 금요일 특히 그럴 때 많이 발표해가지고 고민을 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또 직격탄 얻어맞고 나면은 또 뭐 슬쩍 더 발빼고 사실은 근데 이제 멕시코하고 캐나다 이 관세 이슈는 이번 이전에도 똑같은 얘기로 불과 한 달 전에도 또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때도 뭐 그 마약류 관련해서 얘기 나오고 뭐 또 뭐가 달라졌냐고요. 지금 사실 보면은 서로 합의했다 똑같은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그 일종의 쇼일 수도 있고 그 실제적으로 봤을 때 주 타겟이 어차피 멕시코라든지 캐나다일 가능성보다는 다른 나라들 유로존이라든지 한국이나 일본, 중국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맞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힘을 좀 과시하는 측면 뭐 이런 걸 좀 보여주려고 하고 내부적으로는 봐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멕시코에서 군대 1,000명인가 10,000명 파견해가지고 국경 지켜주기로 하고 뭐 했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애들이 알아서 긴다 뭐 이런 식의 좀 이제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좀 예상됐던 부분이고 분명한 거는 멕시코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자동차 산업 쪽의 어떤 커넥션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거기 관세 강화하면은 오히려 미국이 다쳐요. 그러니까 그거를 섣불리 또 길게 끌고 갈 성격은 어차피 아니었었고 저는 일종의 쇼잉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이제 아직까지 지금 한국하고 일본은 건드리지 않고 있는데 이제 결국은 무역 흑자 국가 가운데서 이제 상위로 따져보면 결국 들어가게 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뭐를 또 이제 얻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겨냥해가지고 미리미리 좀 이렇게 좀 워밍업하는 단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뉴욕 시장도 사실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다라고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멕시코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굉장히 급락하면서 가다가 멕시코 한 달 유예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또 확 반등했다가 다시 뭐 또 좀 내려오다가 뭐 장 끝난 다음에 이제 캐나다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앞서 이제 이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미국 시장 같은 데도 이렇게 출렁거린다라는 거는 이게 뭔가 좀 다른 뭔가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사람들이 뭔가 좀 울고 싶은데 누가 좀 뺨을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거라든가 뭔가 좀 그런 게 있는 게 아닐까요? 좀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니까 자꾸 이런 노이즈들이 나올 때마다 뉴욕도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도 상당히 많이 따졌거든요. 예, 일본도 2% 넘게 되더라고요. 크게 반응하는 건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심하게 반응한 거는 아무래도 우리는 지금 사실 내수가 거의 없고 수출로 지금 뭐 수출에 거의 다를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저런 일이 우리나라한테 지금 닥친다고 했을 때 과연 누가 협상의 주체로 나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누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들과 이제 협상을 하든 싸우든 해가지고 우리의 걸 지킬 수 있을까? 그 우려감도 일정 부분 작용이 된 거죠. 일종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후유증인 거군요. 그런 거죠. 그런 것까지 이제 반영이 되니까 우리는 불안한데 하는데 하면은 딴 데보다 좀 많이 어저께 얻어맞았는데 근데 제반 지표 어저께 뭐 오늘 새벽에 어저께 발표했죠. 그 ISM 제조업 지수 어저께 밤에 났는데 처음으로 3년 만에 처음으로 50 넘었습니다. 미국은 어쨌든 확장기에 대한 낙관적인 경기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관세만 아니라면 우리도 괜찮은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관세가 돌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일정 부분 반영은 되겠지만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고객예탁금하고 그다음에 주가 많이 빠졌을 때 신용잔고를 보시라. 근데 지금 고객예탁금하고 신용잔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기대감을 갖는 자금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 다만 환율이 또 어저께 1,470원대를 넘어섰다가 다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이 정도 선에서는 외국인들이 절대로 쉽게 들어올 선은 아니다. 그리고 옛날 같았으면 환율 1,400원대 같으면 외국인들이 투자하면 무조건 수익이 나는 구간이었지만 지금은 달러 강세가 워낙에 강한 데다가 우리나라를 놓고 보면은 정치적, 경제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불확실성이 좀 크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좀
외국인들한테 매력적으로 좀 느껴지려고 한다 그러면 환율은 1,400원 밑으로 떨어져야지 본격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결국 내부 수급에 의해서 그렇죠. 개별 종목장이 당분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개별 종목 장세에 대한 이사님의 지금 전망은 계속해서 유효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대만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제 3.5%나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이사님이랑 좀 뭐 아시아 증시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일본 이제 대만 얘기를 종종 해주셨는데 대만이 굉장히 좀 좋다 말씀을 여러 번 하셨었고 사실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TSMC, 뭐 폭스콘 등등등에서 대만 기업들이 워낙에 특히 반도체,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워낙에 주가들이 좋았으니까 어제 3.5%나 이렇게 급락을 했던 거는 아시아 시장 중에서 제일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거는 결국은 이 관세라는 부분이 이렇게 현실이 됐을 때 이 대만 반도체 산업이 뭔가 좀 어떤 여파가 가장 클 수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건가요? 관세 리스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AI 노이즈가 있으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여전히 약세고 네. 뭐 이제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브로드컴 역시도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반영이 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가가지고 AI가 여기서 끝이냐? 끝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사실 지금 엔비디아가 약한 것은 그런 고가 칩이 아니더라도 저사양 칩, 그다음에 이제 맞습니다. ASIC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효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칩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AI 시대를 열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일단 갖게 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얘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에서 이제 거기도 대부분 다 수출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관세를 매긴다는 얘기 뭐 2월 18일 날 뭐 이제 확정될 거다 그런 얘기가 어저께 이제 트럼프가 얘기한 것도 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데미지가 심할까? 엔비디아는 어쨌든 센티가 그러니까 실적은 나쁘지 않아도 센티가 일단 흔들린 상황이지만 TSMC 같은 경우는 센티가 흔들려 가지고 설사 여기서 빠진다 하더라도 그럼 브로드콤 같은 경우는 어디서 패키징을 할 거고? 기승전 TSMC가 또 컷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좀만 잘해주면 이게 기회인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삼성전자 어저께 말이 약간 넘어가는데 이재용 회장 재판 결과 나오면서 예. 반등 나오길 바랬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사실 그걸 봤거든요. 예, 그래서 좀 뭐 하여튼 좀 빨리 삼성이 파운드리 쪽에서도 좀 자리를 좀 잡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낙수 효과 얘기니까 엔비디아에 뭐 물건이 넘치니까 이제 그냥 너네 좀 해라 가지고 그래서 낙수 효과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처음에 되게 자존심 상하는 내용으로 작년만 해도 느껴졌는데 지금은 낙수 효과라도 사실 삼성전자가 좀 서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시장을 위해서는 그게 또 우리 국민들의 투자 심리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어제 그런 얘기도 좀 그런 소식도 좀 삼성전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소식인데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장에서는 결국은 여전히 삼성전자가 좀 외국인도 많이 팔고 주가도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좀 뭔가 좋은 반등의 여지가 좀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이제 우리 시장 조금 더 세밀한 내용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반도체는 뭐 그렇다고 치고 엔비디아 뭐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하면 되니까 2차 전지도 떨어질 수는 있는데 어제 낙폭을 보니까 뭐 9%, 뭐 6%, 7%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이 물론 안 좋은 것도 있긴 한데 사실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진 게 아니냐.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뭐 소폭이고 이럴 얘기들을 좀 하고 있었는데 지금 떨어진 낙폭을 보면 이제는 또 뭐 바닥이 아니라 지하 뭐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들더라고요. 2차 전지 센티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 그러니까 네. 센티가 안 좋기 때문에 바닥권 아니냐라고 기대를 하면서도 어저께는 빠졌던 이유가 이제 관세 이슈거든요. 캐나다 쪽에 공장 있는 것들 네, 결국 다 이제 관세 맞아야 되는 거니까. 뭐 LG도 그렇고 뭐 삼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제 다 두들겨 맞은 게 있었고 어저께 이제 포스코 그룹에서 실적 발표했는데 어닝 쇼크가 나왔죠. 굉장히 안 좋았죠.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덧친 거죠. 거기다가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이렇게 되면은 2차 전지 쪽에선 또 한 가지의 노이즈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제 틱톡 관련해 가지고 네. 이제 미 정부가 지분 50% 인수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네.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국부 펀드
설립하는 거에 행정명령에 이제 사인했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미국도. 네, 그러면 그 얘기는 그걸 가지고 지금 틱톡 지분을 인수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이게 2차 전지하고 무슨 상관이냐가 아니라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보셔야 되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2차 전지 쪽 중국을 압박을 넣는 건 좋지만은 중국 자본이 만약에 들어와서 미국에 들어와서 내가 니네 광물을 쓰고 여기 현지 소재를 사용해가지고 만들게 여기 투자해서 공장 지을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거는 좀 다른 얘기죠. 우리는 계속해서 중국을 막을 테니 반사이익을 우리 업계들이 입을 것이다 생각했던 건데 거꾸로 아예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만들고 우리가 LG엔솔이라든가 삼성이나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는 그걸 아예 원천적으로 막았는데 이제 그 우려를 사실은 좀 내심 갖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틱톡을 보니까 틱톡 죽이겠다고 그렇게 날뛰다가 갑자기 지분 인수하고 그러면 미국에서 활동하게 해주겠다. 근데 또 여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특히 CATL하고 지금 일론 머스크하고의 관계를 봤을 때 그렇죠. 계속해가지고 중국의 배터리 회사를 끌어 들어오고 싶어하는 마음을 지금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옆에서 그런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불안감까지 겹치니까 주가가 약간 tum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말 크네요. 만약에 CATL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엄청나게 크게 짓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경쟁력이 우리가 과연 기술적인 경쟁력만 가지고 과연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있겠네요. 아마도 CATL이 들어온다 그러면 NCM보다는 LFP 쪽으로 해서 들어오겠죠. 네.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그 시장에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영업을 한다. 그게 테슬라의 어떤 그 영업 방향성하고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그림을 이게 된다가 아니라 지금 이제 틱톡을 통해 가지고 그런 우려감도 살짝 좀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현실화된 건 아니지만 또 말씀 들어보니 또 100% 배제할 수도 없는 그런 또 시나리오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업종이 대왕고래주입니다. 작년 12.3 개헌 사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게 어떻게 보면 대왕고래 관련 주들일 것 같은데 이 동해 시추 관련된 주들인데 어제 뭐 급등을 했더라고요. 1월 달에만 뭐 이렇게 오르면서 뭐 12.3 개헌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이런 기사도 좀 나오는 걸 봤는데 이게 근데 사실은 계속 좀 이게 확실하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의견이 갈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능성이 20%면 해봐야지 하는 쪽이 있고 안 될 것 같은데 소위 말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제 이러면서 아예 이제 원천적으로 그걸 이제 못하게 해야 된다는 쪽으로 해서 예산 삭감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구조에서는 사실 나오면 좋죠. 그러면 네, 나오면 좋은데 이제 나올지 여부에 대해서 어저께 이제 이쪽 대왕거래 뭐 마귀상어 뭐 이래가지고 급등했었던 거는 일단 어저께는 주가가 급락할 상황이 주말에 예고가 돼 있었던 상황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의 수급이 그쪽하고 무관한 쪽 가운데서 많이 빠져 있고 또 때마침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작년 말에 또 이제 뭐 그 마귀상어 쪽까지 매장의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최대 거기까지 합치면은 191억 배럴까지 가능하다. 추정이긴 하지만 가능성은 20%다.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석유공사에 보고서 제출했다. 그리고 시추선 들어왔고 그게 이제 시추해서 결과를 기다린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사화되니까 이제 일종의 테마성으로 좀 움직인 거지. 그것이 뭐 구체화돼서 결과물을 가지고 뭐가 된다라는 측면보다는 어저께 시장 흐름에 대한 반작용으로 움직인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딴 게 뭐 반도체니 뭐 2차 전지니 뭐니 하여간 그런 것들이 워낙에 많이 떨어지고 전체 시장 분위기가 좀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그럴 경우는 좀 완전히 아예 투자를 안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게 제일 핫하구나 해서 그냥 이쪽으로 수급이 몰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기사도 때마침 이제 그렇게 나오기도 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영향 준 것 같습니다. 예. 그 로봇주 얘기도 좀 어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조선주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드렸던 대왕고래주가 어제 가장 좋았고 물론 그 다음에 로봇주도 참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로봇주도 이사님이 꾸준히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뭐 좀 특별한 게 있는 겁니까? 왜 갑자기 어제 로봇주들이 이렇게 괜찮았나 싶네요. 일단 관세 이슈에서 자유롭고요. 우선은 로봇은 뭐 수출할 게 있어야지 관세를 받든지 말든지 해야죠. 지금. 이게 좀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네요. 예, 관세 이슈에서 자유롭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전략적으로 휴머노이드 사업에 참여하겠다, 진출하겠다라고 올해 들어와서 선언한 회사들이 많았고 그리고 작년 말이었나요? 올 초였나 저기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경영권 인수하면서 뭐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선언을 한 데 이어서 최근에 베어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LG전자가 또 지분 인수 들어갔고 이런 것들이 이제 로봇 쪽에 대해서 이제 좀 상용화가 실제화되는 거 아니냐 내부적으로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 그게 테마로 끝나지 않은 거는 지난 CES를 통해 가지고 테슬라라든지 또 엔비디아라든지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에 이게 상용화에 대한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현장 투입 들어가는 걸 넘어서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제 실제 판매를 하겠다.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우리나라 돈으로 1,600만 원이면 한 대를 사가지고 실제로 쓸 수 있다. 이건 현실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고 있는 거다.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거는 이게 주가 지수를 뭐 뒤흔들 정도의 시가총액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서 틈새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테마군 또는 업종군 이래가지고 좀 움직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사님이 계속 로봇 쪽에 할 때마다 늘 말씀하시는 게 그렇거든요. 그거거든요. 계속 말씀하시는 일관된 내용이 우리는 아직 뭐 표현이 조금 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실체가 있는 회사들, 뭐 휴머노이드가 됐든 뭐가 됐든 중국이나 미국에 있는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 그런 회사들은 사실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지금 기대감뿐이다. 이런 말씀들을 좀 반복적으로 해주시고 있는데 결국 이것도 일종의 앞서 대왕거래 얘기도 했습니다만 좀 그런 식의 테마 형태로 이걸 또 봐야 되는 겁니다. 테마 플러스 실체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실체 아직까지 휴머노이드 쪽으로 해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국내 기업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실체가 어느 정도 보인다라는 거는 대기업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참여를 선언했고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베어로보틱스라는 회사 자체도 사실은 그쪽 로봇 그 산업 쪽에서는 꽤 인지도가 높은 회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뭐 레인보우도 그렇지만은 뭐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스턴 다이나믹스 우리나라 회사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대주주는 우리나라니까. 현대차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화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주식들 움직이는 거 보시면 가장 최근에 이제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그 하이젠 RNM인가 뭐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액추에이터 회사라면서요. 근데 이게 액추에이터라는 게 결국은 이제 로봇 관절과 관련돼 있고 이제 이게 움직이는 쪽에 관련돼 있는 건데 이게 가장 비싼 쪽이거든요. 금액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액추에이터 관련된 주식들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또 조금 더 연결시켜서 보면은 대기업과 연관돼 있는 기업들이 강하다. 대기업이 지분을 갖고 있거나 대주주인 회사들. 이제 그런 회사들의 어떤 이제 향후 사업의 진행 또 매출의 흐름 이런 것들을 지켜보시면 오히려 이제 이쪽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기회가 더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뭐 급등했다고 하는데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 많이 올랐다고 보기에는 뭐 종목별로 좀 갈릴 수는 있긴 하지만 이제 그 전부 다 올랐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실체가 있는 주식은 나중에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주는 지금부터 좀 계속했던 워치를 좀 해야 되는 업종이군요. 네, 뭐 지금 저는 올해 지난주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지금 제가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 이제 5개, 6개 종목 업종군 가운데 로봇을 넣고 꾸준히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좀 가면서 좀 전체적인 시장 말씀을 좀 이사님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1월 달에 사실은 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았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뭐 글로벌 주요 증시 중에서도 상당히 상위권 뭐 일부는 뭐 1, 2위 정도까지 올라갔던 것도 있었고 이게 작년 말하고는 확실히 좀 달라진 거였는데 그 기대감이 좀 서서히 올라오는 상황에서 2월 달 초반 분위기는 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관세니 뭐니 이런 여러 가지 노이즈 때문에 2월 달은 그럼 좀 몸을 사려야 되는 달이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여전히 종목장은 계속 될 것 같다. 종목장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포트 비중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늘려놓은 상태인데, 사실 이제 어저께 시작할 때, 저도 좀 일정 부분 두들겨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제가 이제 1월 달에 좀 매입했었던 반도체 쪽은 제가 1월 그 구정 직전에 정리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비중을 가져가기로 이제 생각을 했었던 업종 섹터가 이제 조선, 그 다음에 화장품, 엔터, 그리고 뭐 방산도 있었고요. 방산 들어갔고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이오도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제 그 말씀도 좀 드렸었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는 크게 뭐 그리고 이제 제가 뭐 AI하고 뭐 이런 쪽 하면서 덩치 큰 주식 하나 보셔도 괜찮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런 쪽들은 어저께 또 생각처럼 그렇게 크게 뭐 흔들리지 않았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현재 포트에서
여전히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이상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은 2월 달 한 달 동안은 그거를 갖다 다 소진하는 것보다는 이제 시장의 이제 키워드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마무리가 되는지 여부 또는 이제 그게 더 길어질 건지에 대한 여부도 봐야 되고 또 한 가지 추경에 대한 부분. 추경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예, 이건 정치권 차원에서 좀 결정을 좀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봤을 때 미국 해외로 봤을 때는 이제 관세 이슈라든지 이미 좀 시작이 됐잖아요. 네, 이런 네.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트럼프가 더 이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건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본격 상승이 만약에 나온다고 그러면 결국은 그거는 환율과 연관이 된 거라고 보셔야 되고 그 전까지는 환율이 크게 원화 강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냥 종목장으로 시장을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 말씀은 특히 이제 환율 상황을 보면서 저가 매수의 타이밍을 지금 고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주가 예를 들어 어제 막 3% 가까이 떨어지게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지금 막 저가 매수를 서둘러서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어저께 보면 또 어저께 주가 급락하니까 좀 생각들이 180도 바뀌어서 이제 다 정리하고 싶어 하고 막 그러던데 그럴 장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이즈가 심한 섹터는 좀 피하시고, 그렇죠. 예, 그 좀 움직임이 좀 편안한 섹터 위주로 대응을 해 나가시면서 현금 비중은 아직은 조금 유지를 하시면서 트럼프가 이제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지를 봐가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은 좀 굳이 이렇게 좀 서둘러서 뭐 파시든 새로 사시든 간에 지금 서두를 타이밍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듣습니다.